수확한 민트에서 잎만 따로 떼어줍니다. 볼에 물을 받아 EM을 반컵 정도 넣어준 후 민트를 10분 정도 담가줍니다. 집에서 기른 민트는 농약을 따로 치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세척에 크게 신경을 쓰진 않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벌레와 이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EM에 담가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EM이 없는 분들은 그냥 물에 담가 두셔도 됩니다. EM 발효액 만드는 방법과 활용 방법은 저의 다른 영상에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잎을 떼어낸 줄기는 물꽂이를 임시로 좀 해줄 건데요. 용기에 물을 받아서 EM을 한 방울 떨어뜨려 준 후 얘네들을 좀 가지런히 맞춰서 물에 꽂아주면 됩니다. 좀 긴 애들은 잘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물에 꽂아두기만 해도 뿌리가 나오니까 나중에 다시 심어서 번식시켜주면 됩니다. 자, 한 10분 정도 물에 담가 놓은 민트를 깨끗하게 3-4번 정도 씻어줍니다. 깨끗하게 세척이 끝난 민트는 채반에 받쳐 물기를 빼주시면 되고요. 야채 탈수기를 이용해서 물기를 빼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민트 세척법이었고요. 물이 제법 많이 나왔죠. 오늘은 4가지 방법의 민트차를 만들어 볼 건데요.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든 후 맛과 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신선한 민트를 바로 수확해서 찌고 덮고 말리는 과정 없이 바로 차로 우려서 마시는 방법입니다. 생 허브차는 드라이 허브차에 비해서 좀 더 강한 허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깨끗하게 세척한 민트를 건조만 시켜서 만드는 방법인데요. 자연 건조를 하셔도 되고 건조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만 불에 따로 덮거나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완전히 건조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잎이 얇기 때문에 3-4시간 정도면 이렇게 완전히 건조가 됩니다. 더 빨리 건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먼저 잎을 좀 시들게 만들어 줄 건데요. 채반에서 말려주는 게 좋은데 채반이 없으면 쟁반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수분을 적절히 날리는 과정이고요. 햇볕에 한 30분 정도 둬서 일광 위주한 후 실내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위주하면 좋은데 그냥 베란다에 두셔도 돼요. 시들리는 시간은 양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집에서는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반나절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물론 덜 걸릴 수도 있고요. 상태를 봐가면서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나절 정도가 지났고요. 이렇게 시들시들한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불에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팬을 먼저 달구고 열이 올라오면 고온에서 재빨리 덮어줍니다. 타지 않게 손을 계속 움직이면서 덮어주면 됩니다. 손이 너무 뜨거워서 안 되겠다 싶으면 도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덮어졌으면 쟁반에 옮겨준 후 손으로 비벼줍니다. 이 과정을 유념이라고 하죠. 잎에 상처를 내서 차가 잘 우러나오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비벼준 후 열을 좀 식혀줍니다. 한 김 식은 민트를 팬에 넣고 이번엔 고온이 아닌 중온에서 덮어줍니다. 어느 정도 덮어진 민트는 다시 쟁반에 옮겨서 손으로 비비고 식히고 말리는 작업을 거쳐서 다시 한 번 더 팬에 덮어줍니다. 이번엔 은은한 약불에서 덮어줍니다. 이 상태로 건조를 시켜주면 됩니다. 팬에 열기가 올라오면 깨끗하게 세척해서 물기를 제거한 민트를 넣고 고온에서 덮어줍니다. 이렇게 고온에서 덮어주면 산화효소의 활성을 파괴시켜서 산화를 막고 고유의 색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풋내를 없애고 향기와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차 속의 성분을 고온으로 끌어냅니다.
덕다 보면 손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숨이 많이 죽은 게 느껴지는데 이때 쟁반에 옮겨 담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 손으로 비벼줍니다. 빨래하듯이 비비셔도 돼요. 이렇게 비벼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잎에 상처를 내서 차 고유의 성분이 잘 우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완전히 식을 때까지 건조를 시켜줍니다. 이 과정을 총 9번 해줄 건데요. 저 같은 경우 생잎을 9번 덮는다고 칠 때 3번은 고온에서, 3번은 중온에서, 또 3번은 저온에서 이런 식으로 불을 조절해가며 하고 있습니다. 고온에서만 계속 덮다 보면 나중에는 잎이 너무 타버려서 상태를 봐가며 조절해서 하고 있는데 처음 덮을 때는 꼭 고온에서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총 9번을 덮어줬는데요. 생잎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어두운 색으로 굉장히 짙어졌습니다. 수분이 다 빠졌기 때문에 양도 많이 줄어들어 보이죠? 생허브가 9번 덮고 말리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왼쪽은 9번 덮고 말린 거고요. 오른쪽 건 건조만 시켜준 건데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냥 건조만 시켰을 땐 아무래도 고온으로 덮어준 것보다 쉽게 산화되어 부패가 빠르겠죠. 또 말리기만 한 것은 풋내가 날 수 있고 말리는 과정에서 향기가 약해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완성된 찻잎은 밀폐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고요. 각기 다른 방법으로 만든 4종류의 민트잎을 차로 우려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좋게 일단 여기에 먼저 덜어볼게요. 프레쉬한 민트잎이고요. 얘는 건조만 시킨 민트잎입니다. 이건 약간 시들켜서 3번 덮은 민트잎이고요. 마지막으로 9번 덮어준 민트잎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확 나죠? 이제 얘네들을 차로 우려줄 건데요. 저 생민트는 손으로 비비거나 쳐서 상처를 내거나 잘게 찢어줍니다. 그러면 방향 성분이 쉽게 빠져나와 그냥 우렸을 때보다 더 향이 좋아집니다. 얘가 지금 겹쳐져 있어서 그렇지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생잎을 우릴 때는 드라이 허브보다 양을 한 3배 정도 더 많이 넣어줍니다. 그 다음 건조만 시킨 민트인데요. 얘도 좀 부셔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덮은 민트는 한 티스푼씩 넣어줄게요. 진한 걸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덜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뜨거운 물을 부어줄 건데 생잎에는 뜨거운 물을 충분히 부어줍니다. 허브의 수분으로 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드라이 허브보다 많은 양의 물을 붓는 게 좋다고 하네요. 물의 온도는 한 70도 정도? 정수기의 뜨거운 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정수기들은 뭐 온수의 온도 조절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너무 팔팔 끓은 뜨거운 물은 좀 두었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잘 우러나오게 한 번씩 섞어준 후 향이 날아가지 않게 뚜껑을 좀 닫아서 5분 정도 우려주도록 하겠습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우려주면 됩니다. 생 민트잎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지나도 괜찮긴 한데 드라이 허브는 너무 오래 우리면 맛과 향이 강해져서 쓴맛이 많이 나니까 너무 오래 우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한 4분, 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보니까 제각각의 민트 잎의 색과 우려진 민트차의 색도 다 틀립니다. 일단 이 민트 잎들을 건져내고 잔에 다시 따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시한 생잎으로 우려낸 민트차입니다. 와, 향이 정말 좋네요. 신선한 향이 느껴집니다. 신선한 민트의 향이 퍼지면서 입안이 굉장히 개운하고 상쾌합니다. 자, 두 번째 얘는 건조만 식힌 민트 잎으로 우려냈는데요. 덕금 민트보다 한 2배 정도의 양을 더 넣어 주었는데 다른 차들에 비해서 색이 좀 옅네요. 더 잘게 부셔서 넣어줄 걸 그랬나봐요. 얘는 생 민트차에 비해서 향이 많이 약하네요. 확실히 차이가 나긴 합니다. 청량감 있는 상쾌한 민트 맛이 아까보다는 좀 떨어지네요. 민트 향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닌데 풀비린내가 좀 나요. 얘는 3번 덕금 민트차고요. 이것도 생 민트보다는 향이 약한데 풀비린내 같은 건 나지 않아요. 얘는 생 민트차나 건조만 식힌 민트차에 비해서 좀 더 부드럽고 달큰한 맛이 있네요. 마지막은 9번 덕금 민트차고요. 얘도 생 민트보단 향이 좀 약하긴 한데 생잎을 고온으로 덮어서 향을 잡아두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날아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분 좋은 달큰한 향이 함께 올라와요. 오, 맛있는데요? 달큰하기도 하고 부드럽고 향긋한 허브향이 입안 전체를 감싸며 넘어가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 맛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생 민트 잎을 우린 차와 또 덮어준 두 차도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9번 덮어준 민트차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건조만 시켰던 차도 예전엔 맛있게 마셨었거든요. 그냥 따로따로 마셨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비교해서 마시니까 맛 차이가 확실히 나긴 하네요. 굳이 순위를 정하자면 1등, 2등, 3등, 4등입니다. 애플민트 본연의 향과 맛을 느끼기에는 생민트티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강한 허브향이 좀 부담이 되면 생민트보다 좀 더 부드럽고 달큰한 덮어준 민트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이스티도 만들어 봤는데요. 따뜻한 차도 좋지만 여름엔 뭐니뭐니 해도 시원한 아이스티가 최고죠? 시원하다. 민트티 만드시면 아이스 민트티도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향긋한 허브향과 청량감이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여름엔 뭐니뭐니 해도 아이스 허브티가 진리네요. 혹시라도 많은 양의 민트를 채취해서 보관해야 된다면 그냥 건조만 시키는 것보다는 덮어서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건조만 한 건 고온으로 덮어준 것보다 쉽게 산화되어 부패가 빠르고 맛 차이도 좀 있으니까 몇 번 덮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중구포라고 해서 꼭 9번 덮을 필요는 없고요. 특히 민트는 그 정도까지 덮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정성 들여 만들면 민트에 진심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집에서 채취한 민트를 활용해서 4가지 방법으로 민트티를 만들어 봤는데요. 애플민트는 살균 작용이 뛰어나서 구취 제거, 치통,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효능이 있고 두통이 있을 때 따뜻한 애플민트 차를 마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애플민트의 꽃 역시 차로 우려 마실 수 있고 위장장애에 효능이 있으며 다른 민트와 마찬가지로 발열, 통증, 소화기 질환 등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수화는 물론 몸의 통증과 항염 및 소염 등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식 후에 애플민트 차를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효능을 가진 애플민트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과용할 경우 설사나 주름, 경련, 근육통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애플민트 차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폐하의 유산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멘톨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천식이 있는 분도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향긋한 민트티와 함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으시면 안 돼요. 꾹꾹. 내 맘대로 슬프게 하실